탐사기획 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대 대표 과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01조 원의 사업비와 1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전북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총 260개의 사업 발굴과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구상 중인 전라북도. 올 연말까지 신규 사업을 발굴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전북형 뉴딜. 과연 전북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꿈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야심차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미래 프로젝트가 될 거란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게 우리 전북 지역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북 뉴딜 예산은 전체 한국판 뉴딜 예산의 0.5%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이게 전북 지역에 도움이 될까요? 분명히 도움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김수웅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번 내년 21년도 예산안을 보면 3,807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0.5%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수웅 의원이 전라북도를 뭐라고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예산이 부족하니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조금 더 예산을 달라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도 전북을 방문하셔가지고 네. 전북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약속을 하셨고,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도 말씀드릴 건 전라북도가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간다면 사실은 적은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시도, 완전히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국판 뉴딜 네. 정책이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입되는 예산과 노력 대비 얼마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전라북도 목표가 이번 뉴딜 정책을 통해서 전라북도형, 전북형 뉴딜을 통해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1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입니다. 180만인데 1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라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디지털 뉴딜이 우리 전라북도 산업 발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가닥이 잡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라든가 태양광 발전 단지 등을 건설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그대로 된다면은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될지, 그 사업이 완공이 다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얼마 전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군산에 있는 OCI 공장, 주로 이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가 상승,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 상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중국의 저가 제품의 공세에 밀려서 이제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산업을 갖다가 생산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정작 중요한 거는 태양광 발전단지, 풍력 발전단지가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해서 그 산업이 더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양성빈 소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새로운 정책,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전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걸음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같이 저희가 지혜를 모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님도 그런 부분에 같이 협조 많이 해주십시오. 예, 네. 물론 저도 뭐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이게 다른 사업과 달리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부가,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때 그만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만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뭘 시작을 하고 나서 뜯어 고치겠다가 아니라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더 보완을 하고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처음부터 실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방금 김 변호사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가 발병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팬데믹에 대응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사실은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다시 새롭게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예산 확보도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한국형 뉴딜, 전북 뉴딜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전북형 뉴딜 추진 방향을 보면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새로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그리고 그린 뉴딜에 있어서 뭐 새만금 태양광, 수소 산업, 풍력 발전 산업 뭐 이런 것들인데 이미 기존에 얘기가 됐던 것들 아닌가요? 사실은 반복이죠. 반복인데 네. 다만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는 부분은 기존에 뭐 사실은 이제 테마는 비슷합니다. 사업 주제는 비슷하지만은 좀 더 확고한 의지를 사실은 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청이나 시청, 군청이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산업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가 많은 규제 속에 있었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정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좀 개혁을 해가지고 좀 더 기업이 사업을 해가기 좀 편하게 투자를 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업과 산림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 실무추진위원회가 네. 위원들이 민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과 뭐 저명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농업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농업 분야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업 생산량과 그다음에 농업의 작물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잉 생산돼서 밭에서 이렇게 갈아엎거나 하는 것들은 분명히 막아낼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 사례들은 농업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빅데이터가 저는 그린 뉴딜이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렇다 보면 우리 농산물도 안정이 되고
농업에도 새로운 인력이 좀 창출되고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아쉬운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이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은 예. 전라북도의 어떤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강점 있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농업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특정 산업도 좋지만은 농업 발전에 좀 더 역량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업이 과거의 노동지박적 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좀 탈바꿈하고 디지털을 한다면은 아까 이제 좀 전에도 양성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의 투자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많은 준비 과정과 또 뭐 이 정책의 방향도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애정 어린 따끔한 조언이랄까요?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번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전라북도 전북형 뉴딜의 공모 사업을 진행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상금이 얼마인 줄 아셨어요? 네.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1등 상금이 50만 원도 아니고 45만 원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전체 15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이런 공모 사업을 했더라고요.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는 우리 한국형 뉴딜 사업에 전라북도가 대응하는 자세가 조금 더 통 크게 정말 좋은 제안을, 정책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면 그래도 좀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동부 산업권은 또 많이 소외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부 산업권 자치단체장님들이 이번 전북형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아마 그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권도 좀 많이 좀 사업 발굴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변호사님. 예, 뭐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물적 인프라 확보를 넘어서서 뭔가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를 합니다. 예. 전라북도는 뭐 사업을 연내에 확정 짓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프로젝트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